안녕하세요, 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이번 주말에 MTB를 타러 가려고 했는데 데드리프트를 하다가 데드했습니다. 지금 며칠째 요양 중이라서 자전거는 못하고 관리하는 방법만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관리법, 특히 카본 프레임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까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카본 프레임 관리법을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릴 텐데, 사실 여러분들 자전거 구매하시면서 이렇게 생긴 조그만한 매뉴얼 같은 거를 받은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못 받아본 분이 더 많을 겁니다. 왜냐면 자전거 조립할 때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 자전거 조립하고 나서 대부분 버리거든요. 매장에서 굳이 뭐 이런 거를 잔뜩 막 보관하고 있지는 않고 그냥 버리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하면서 누구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줄 한 줄 읽어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탄소 부품이라고 써 있는데 카본 부품에 대한 사용 방법이죠. 이 매뉴얼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탄소는 자전거 제조에 사용되는 소재 중에서 가장 강한 소재이지만 정비, 라이딩, 운송 및 보관에 필요한 특별한 취급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 탄소 부품은 사고나 추락 이후에도 구부러지거나 움푹 파이거나 그렇게 모양이 흉하게 바뀌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카본도 심하게 충격을 받으면 쪼개진다거나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부품 내부에서는 탄소 섬유가 파괴되었거나 분열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탄소, 카본으로 된 프레임이나 탄소 부품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특히 사고나 추락,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딩 하다가 넘어지는 정도의 그런 사고를 말하는 것 같아요. 낙차라고 하죠. 그럴 때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그림으로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를 정비 스탠드에다 연결할 때는 이렇게 시트 포스트에, 카본으로 된 부품 중에서는 시트 포스트에만 이렇게 연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말 공간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살짝 걸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파손이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예 정말 공간이 안 나오면 여기 안장 코에다가 그냥 여기다가 살짝 걸어 놓고 살짝 대롱대롱한 상태에서 이제 정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집에서 자가 정비를 한다거나 할 때 공간이 안 나온다고 여기가 아닌 이런 데를 잡아준다거나 하면 프레임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길이가 안 나오면 그때 잠깐 C포스트를 올려서 C포스트를 잡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카본 부품들의 손상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부서지거나 분열된 조각들이 있는지, 깊이 있게 파인 흔적들이 있는지, 혹은 구멍이 뚫렸거나 다른 변화들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는데요. 육안으로 살펴볼 수도 있고 매끈한 표면들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가면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 부품이 더 부드러워졌거나 혹은 더 딱딱해졌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평소와 다름없이 부품의 하중을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본다거나 별 이상 없죠? 네, 그런 식으로, 아니면 이거는 핸들도 카본이니까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꾹꾹 눌러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평상시와 다른 점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내 자전거는 내가 가장 잘 알겠죠. 미세한 차이들도 매번 자주 체크하다 보면 나는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또 단순하게 도장이 박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 시트 포스트의 끝부분, 도장이 마감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헤드 튜브의 끝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도장이 조금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도장이 살짝 떨어져 나간 거는 사실 문제는 없고요. 굉장히 비싼 브랜드인데도 그런 부분들이 마감이 깔끔하게 안 돼 있는 브랜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카본 자체가 망가졌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런 식으로 중간에 떨어져 나갔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만약에 타다가 돌을 탕 맞았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PPF 보호필름을 발라놨던 거고요. 만약에 그런 상처가 생겨서 조금 떨어져 나갔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손으로 눌러본다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음으로 확인을 해 보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매번
만지고 체크하다 보면 분명히 이상이 있을 때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매뉴얼상에서는 이런 스크류 드라이버의 뒷부분, 플라스틱이죠. 이런 부분들로 톡톡톡톡 쳐보는 거예요. 보시면 끝부분과 중간 부분의 소리가 다르죠. 안에서 울리는 소리,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달라지게 되어 있고요. 근데 비슷한 부분인데 소리가 전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안에가 깨졌거나 금이 갔거나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비슷하게 소리들이 들리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카본 프레임들의 상태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거는 MTB라 포크 부분은 없는데 로드 같은 경우에는 포크 부분 특히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드려가 보면서, 왜냐하면 양쪽이 균일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소리가 다르게 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낙차하거나 이랬을 때는. 사실 자전거를 타면서 큰 문제가 없었으면 뭐 요 정도의 체크는 하지 않으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전거 타면서 뭐 새로운 부품을 장착했다거나 혹은 넘어졌거나 자전거 혼자서만 쓰러졌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알려드린 것처럼 간단한 자가 테스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제일 많이 만지고 타는 사람은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한 가지, 이런 카본 부품들은 체결 강도가 금속 부품들보다는 조금 약한 강도로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부위들의 몇 뉴턴미터로 해야 되는지 토크가 적혀져 있고요. 그 토크에 맞도록 토크렌치를 사용해서 조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토크 확인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6N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6N 정도로 조여라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앞에 맥스 6N이라고 한다면 6N을 넘기지 말아라 라는 표시입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카본 부품을 사용하는 자전거들은 여러분들도 토크렌치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매뉴얼에 나와 있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카본 같은 경우에는 제조 단계에서 고열을 가해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고열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뭐 난로 옆에 세워놓는다든지, 그리고 매뉴얼에는 자동차의 뒷좌석 안에,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여름날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곳에서 이게 차 안에 들어있으면 그 열에 의해서 변형이 올 수 있다, 올 수 있으니 주의를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특히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슈즈 중에서 카본 슈즈로 된 제품들 열성형을 해서 내 발에 딱 맞게 타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사실 이 신발을 넣을 수 있는 뭐 아이스백이라든지 이런 거에 넣어서 보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차 안에 넣어 놓으면 열성형했던 그 신발이 다시 변형이 됩니다. 다시 열성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몇 가지 부분들 명심하시고요. 주의하시고 자전거 생활 하시는데 불편함 없길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매뉴얼 같은 거는 사실 별거 안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정도 외에는 뭐 크게 중요한 거는 사실 없는데 대부분 다 아는 것들이라서 가장 기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매뉴얼은 특히나 그렇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비가 그치고 나면 또 즐겁게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